근데 올해 5월 대법관 물망에도 오르시던데 실력이 없으셔서 대법관 잘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잠깐만, 박은정 의원님. 오늘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포함 위원장 정청래, 서용교, 장경태 등 법제처장을 향한 안 입고 온 맹비난이 쏟아졌던 상황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야당 의원들이 왜 이러는 것이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진짜 이유는 법제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덕지덕지 붙이며 비판을 하지만 사실상 주된 이유는 검찰 출신이며 윤석열의 사람이기 때문. 제가 봤을 때는 법제처장의 답변 태도가 이상하지 않은데 유독 태도를 가지고 딴지를 건다던가 아니면 능력이 형편없다라고 딴지를 건다던가 되도 않는 건으로 증인을 모욕하고 깎아내리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으실 텐데 조국혁신당 박은정은 아주 대놓고 당신 같은 사람이 과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듣는 국민들도 눈살을 찌푸릴 만한 그런 질의도 서슴지 않았죠. 정청래는 법제처장의 답변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면 뭐라고 하던데 여러분 민주당 위원들의 질의 태도가 어떤지는 아시죠? 장경태 질의 태도 어떻습니까? 서영교 질의 태도 어때요? 뭐 저딴 새끼들이 다 있을까? 뭐 저딴 놈들이 국민의 대표라고 저따위 수준의 질문을 해댈까? 이런 생각들 우리 많이 하잖아요. 증인의 답변 태도도 중요하지만 질의하는 위원들, 즉 맨날 짓거리는 국민의 대표가 우리다라는 그 위원들의 질의 태도는 더 중요하다라는 걸 얘네는 왜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 건과 관련된 영상을 좀 보실 텐데 윤석열의 사람이라는 이유로 되도 않는 건을 갖다 대놓고 태도니 뭐니 능력이 형편없느니 뭐니 검사 출신이어서 그런다느니 뭐니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며 증인을 모욕하는 야당 위원들의 행태 한번 직접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그리고 댓글로 달아주세요. 박은정은 정확히 비례대표, 그것도 총선 때 민주당에 들러붙어 혼자 힘으로 의석수 얻지 못한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로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의원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포지션에 있는 거 다들 아실 거고, 태도 지적하는 정청래와 민주당의 여타 위원들은 지들 태도는 얼마나 그렇게 대단하길래 증인 태도를 자꾸 운운하는 건지 아마 자기들 눈에는 거슬린다라는 얘기를 태도 운운하며 그렇게 딴지를 거는 걸 겁니다. 본인들이 찍어 누르면 눌려야 되는데 눌리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보통 태도가 안 좋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김없이 나오는 말들이 하나 있죠. 우리는 국민의 대표인데 국민들이 하는 질문인데 왜 태도가 그따위냐라는 류의 말들. 그냥 한 대 앞에 있었으면 당수를 한 대 후려 갈기고 싶은 심정인데 박은정의 예의라고는 밥 말아먹은 질의 영상 같이 보시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 여러분의 소감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보시죠. 네, 처장님. 답변 태도와 관련해서 한 말씀 지적합니다. 네. 그 처장님 지금 현직 검사 아니죠? 네. 네. 현직 검사 때도 그렇게 하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지만 지금 답변 태도는 좀 눈에 거슬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예, 그런 점이 있다면 뭐 좀 더 조심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굉장히 잘 답변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네. 그런 뭐 좀 안 좋게 느끼셨다면 이 완규 네? 개인이 와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이 완규 법제처장이 답변하는 것처럼 국회의원들도 서영교 개인이 묻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 서영교가 묻는 겁니다. 그 점을 아시고. 네,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하신지. 네. 어쨌든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같은 태도도 네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야, 윤영,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예, 그렇군요. 이건 예. 단순 말투가 아니에요. 네. 마음속에 생각이 말투로 태도로 나오는 겁니다. 아셨어요? 예, 그렇게 느끼셨다면 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유념하겠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정 의원님 질문하세요. 네, 처장님, 지금 기관 증인 국장급 이상 법제처에 여성이 한 명도 없습니다. 네. 문제 굉장히 심각한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편향적 법 해석에 우려가 있습니다. 염두에 깊이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처장님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 당시에 그 평검사 대표 참석하셔가지고 법무부 인사제청권을 검찰총장에게 달라고 하셨죠. 그 당시에 그런 여러 가지 의견도 제시됐습니다만 그 당시 제가 발언했던 내용을 보시면은
인사재청권을 총장이 행사하든 장관이 행사하든 저는 그거는 상관없다고 봤고요. 아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네네. 근데 제가 네. 그때 답변 당시에 검사들 얘기는 인사권을 검찰에게 달라 이게 이제 주된 요구였던 것 같고요. 지금 그 주장이 실현되셔가지고 윤석열 검사가 검찰 인사권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윤석열 그 검사장 중앙지검장 임명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당시에 장관이 제청하지 않은 불법이다 이렇게 맞죠? 맞습니다. 예, 네. 절차를 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때- 취지여서 예,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에서 그 원고 대리인 변호사로 활동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징계위원회, 그 다음에 직무정지 관련한 집행정지, 그 다음에 징계 관련한 징계 처분의 집행정지, 1심까지 활동하셨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주장하셨던 감찰이 위법하다, 불법하다 주장하셨던 것이 2심까지 모두 적법하다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처장님께서 법률가로서 매우 자질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장님이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을 보면은 검찰권 수호에 진심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행보들이 검찰권의 수호를 위해서 복무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올해 5월 대법관 물망에도 오르시던데 실력이 없으셔서 대법관 잘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잠깐만 박은정 의원님, 유상범 간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상대방 의원님 질의할 때는 끼어들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정 그러시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어필하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은정 의원님 질문 계속하세요. 네, 계속하겠습니다. 2022년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검사 수사권 제한과 관련해서 화면 띄워주세요. 검사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밝힌 바 있으시죠? 맞습니까? 검사 수사권 제한을 저렇게 기사도 났잖아요. 네, 위헌이다. 저는 그 당시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다음 거 보여주세요. 헌재에서 이 한동훈 장관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면서 이것은 모두 각하되었고요. 위헌 아닌 것으로 되었고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그동안 한 5번에 걸쳐서 검사의 수사권은 입법사항이지 국회에서 정할 사항이지 그것이 검사에게 전속된 권한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처장님의 법률가로서의 실력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그런데 지금 처장님께서 그 심사하셔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지금 한동훈 법무부 법제처가 저거 하시는 거 맞죠? 위헌 위법적인 요소를 사전에 걸러내는 심사하시는 거 맞으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만든 지금 그 존경하는 박균택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시행령 관련해서요. 이 시행령을 법제처에서 심사를 굉장히 짧게 심사를 하고 말았어요. 법에서는 40일 이상 입법 예고 기간을 두라고 했는데 17일로 절반 이상을 줄여서 심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절차법에도 위반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민희 방통위원 자격 심사하시는 거는 7개월 동안 미루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권을 위해서 어느 쪽은 졸속으로 심사해주고 어느 쪽은 한정없이 7개월이나 늘리는 처장님의 공직자로서의 태도를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처장님이 지금 심사하셔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화면. 그 다음 거 해주십시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뭐 때문에 하고 있냐면은 그 다음 마지막 거 보여주세요. 대검 예규로 하고 있거든요. 대검 예규에서 시행령도 아니고 시행령에서 다시 위임한 대검 예규에서 범인, 범죄 사실, 증거 등 범사가 동일하다고 판단하면 무조건 그 검사 직접 수사를 무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검사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거 심사해야 된다고 위헌 위법해 보이거든요. 무한대로 늘렸습니다. 법과 시행령에도 지금 없는 내용들이 더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예규로. 예,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원래 그 검찰청법에 보면은 검사가 수사 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조문들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이렇게 정해준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정해준 거에 더해서 이거를 수사하다가 이것과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라고 그래서 직접 관련성이라는 그런 워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직접 관련성이 뭔가에 대해서는 위임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법률에만 있기 때문에 이건 해석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이 대통령령을 정하면서 지난 정부에서는 이 직접 관련성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했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가지고 뭐가 이렇게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그렇게 정해놨었는데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법무부에서 이걸 개정하면서 이 직접 관련성은 위임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해가지고 이건 그냥 해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없앤 거예요. 그 부분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그러면 결국 이거는 해석 조항이거든요. 결국 해석을 해야 되니까 대검에서는 내부 지침으로 그것도 아무것도 없으면 일선 검사들이 혼란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부 지침으로 대검 내에서 예규 정해가지고 이런 거를 직접 관련성으로 해가지고 수사해라라고 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위법이다라는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결국 이 해석의 문제로 돌아가니까 법원에서 가르쳐줘야 합니다. 전체적인 구조가 지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해석 다시 심사해라라고 말씀하시면은 그건 저희가 심사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세요. 네, 위원장께서 뭐 늘 말씀하시는 대로 질의 시간 중에 끼어들지 마라, 맞는 말씀이고 가능한 조심하는데 늘 우리 국회의원들 기관 증인들 왔을 때 기관 증인들의 답변 태도가 건방지니 많이 지적을 참 많이 합니다. 뭐 적절한 태도도 있고 제가 봐도 적절치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분들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정당한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서 되신 분입니다. 선출된 사람이 우위에 있고 임명된 사람이 하위에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기관 증인으로서 나와서 증언하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선출된 권력인 국회의원들이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권한을 줬고 국정감사 그중 가장 핵심입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준 권한 중에서 우리 증인을 상대로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명예훼손적으로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하는 권한까지는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기관 증인을 상대로 할 때는 그들이 한 기관을 대표하는 증인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존중하는 태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우리 선출된 사람이니까 우리가 더 정당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국민의 뜻이라고 하면서 마구 모욕하고 비난거리고 퇴장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